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 조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마포구가 녹색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 음식점을 지정합니다. 제8회 산업안전 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안흥 찐빵 축제가 3년 만에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의 초등교사 임용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산단 대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측정값 조작 사건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수산단 거버넌스는 지난해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거버넌스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상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부분 권고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던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이제는 조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회장인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과 이면호 GS칼텍스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조작 사건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권고안이 마련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체되고 있고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고 주민 건강역학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담당할 전문위원 추천조차 미뤄오던 대기업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국정감사 피해가기용 입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 여수산단에서는 10km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에 첫 단추는 끼웠지만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조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전 국감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적자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지부진한 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전에 대한 국감은 적자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국가 예산 2,800억 원이 투입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출산 가구 복지 할인 제도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던 출산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도 혜택이 종료되지 않은 가구가 혜택을 받은 가구의 44%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구에 대한 아예 환수를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이사를 가면 해당 고객에 대한 연락처나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추징이 불가능했다는 건데. 정권 교체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는 호남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한전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축소에 따라 전남에 투자될 4,600억 원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송두리째 날아간 셈이고요. 그야말로 좌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기후 비상사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좌초시킬 상황입니까?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적자 경영에 대해 연료비 급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받고 전기를 소비만 하는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받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깨끗한 위생과 좋은 서비스, 음식 낭비를 줄이는 음식점이야말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마포구는 녹색 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신청 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지정이 진행됩니다. 마포구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오는 2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지정 기준은 마포구청 누리집에 첨부된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충족 및 좋은 식단 이해 여부입니다. 단 주류 중심 취급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지정 제외됩니다. 지정이 된 음식점은 2년간 출입, 수거, 검사가 면제되고 육성자금 및 시설 개선 자금, 인센티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은 야생동물에게 물려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죠. 마비와 환청,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인데요. 혹시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노출돼 있진 않은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 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반려동물에 대한 정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로 관내 동물병원 41개소에서 마리당 10,000원 비용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단 개는 동물 등록된 개체만 접종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접종 가능 병원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UCLG 총회 스마트시티 쇼가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스마트시티 쇼가 개막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쇼는 한국형 스마트 핵심 서비스 기술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스마트시티 도시 모델, 스마트홈, 미래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물류운송 로봇 등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스마트 도시, 리빙, 테크 세 분야로 나눠 선보입니다. 또한 전국 SOS랩 솔루션 체험관,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관, 대전의 36개 우수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대전기업관을 운영하고 행사장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한복체험, 꿈돌이 포토존, 로봇카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한편 지난 10월 11일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대전 트랙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으로 시작됐으며 대전시는 과학과 도시, 사람과 과학, 환경과 과학, 행정과 과학 등 4개 의제와 14개 세션을 구성해 토론과 발표를 진행합니다. 2022년 제8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온라인으로 열렸던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박람회가 3년 만에 다양하고 풍성한 현장 박람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박람회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재난안전 기술 제품 전시와 구매, 수출 상담회, 각종 학술회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6개 안전 분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방재와 화재, 보안, 산업, 생활, 교통과 해양, 공공서비스 산업관을 통해 국내 250여 개 기관 기업이 최첨단 우수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기업 통상지원 설명회와 수출 상담 부스를 처음으로 마련해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 있는 재난안전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시장의 흐름에 맞는 기업 수출 전략을 모색토록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중부 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강원의 평창 영월,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 등 세계도의 6개 시군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공통의 지역 현안 및 관심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자 2004년 12월 9일에 출범한 협의회입니다. 그동안 약 100여 건의 공동 협력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6개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휘닉스 평창 호텔에서 개최된 정기회에서는 회원 시군 관계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와 더불어 화합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 시군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중구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가 자치단체 간 협치 행정의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창읍 주민자치회가 2022 제2회 평창읍 주민총회 및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평창읍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소통하며 논의한 마을 문제를 함께 소개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장입니다. 그간 평창읍 마을 한계리 마을 순방을 통해 발굴된 5가지 의제에 대해 찾아가는 사전투표를 실시해 주민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분과별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제안 발표와 주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총회 결과 2023년 평창읍 주민자치 의제 사업으로 자원순환 캠페인, 평창 야시장 개장, 우리 동네 꽃길 가꾸기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예비 사업으로는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벼룩시장 나눔장터가, 건의사항으로는 평창역, 평창군청역, 제천역 KTX 연장, 클린하우스 설치,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를 마친 후 2부 행사로는 주민소통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어 무대 공연, 가운쓰기, 차량 방향제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 횡성의 대표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안흥 찐빵 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엔 특히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로 무대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안흥 찐빵 축제가 1999년 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14회를 맞이했습니다.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안흥 찐빵. 방문객들은 이번 축제에서 안흥 찐빵을 실컷 맛보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즐겼습니다. 네, 첫째 날에는 많은 가수가 개막 축하 공연을 펼치며 그리고 도깨비 도로 체험, 농경문화재, 팥다작, 가을 포토존, 느린 우체국 그 외에도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가로 판매 부스에서 빵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루지 체험장 50% 할인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지역 단체 공연과 각종 찐빵 이벤트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안흥 찐빵 이야기가 담긴 이벤트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부에 나가가지고 체험활동 하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찐빵도 먹고 여기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2-3가지 했거든요. 주제가는 캐릭터 홍보관, 손찐빵 홍보관, 우리팟 레시피 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빵빵 터지는 신바람 나는 안흥 찐빵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 찐빵 홍보관을 통해 찐빵의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안흥 찐빵 판매장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먹거리 장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퍼지는 찐빵 속 달콤한 팥에 방문객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담백하고 맛있는데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일단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입맛에 딱 맞아요. 네, 되게 재밌고 찐빵도 맛있고 좋아요. 네, 팥이 씹히는 게 되게 느낌이 좋고 맛있었어요. 상설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플라워 포토존,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는 섭다리,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르막도로인 도깨비 도로 체험까지 안흥 찐빵과 도깨비를 테마로 한 체험 부스는 방문객들에게 향수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하니까 즐겁고 딸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축제 아니면 해볼 수가 없는데 축제에서 다양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소상공인 정책과를 신설하고 기존 생활경제팀을 소상공인 지원팀과 시장 활성화팀으로 분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과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신설됐습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기존 소상공인 대상 경영교육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도심 곳곳 차선이 수시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차선에서는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데다 공사 현장이 시야를 가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 상무지구 한국은행 앞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지나다 경찰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로 경차가 전복되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CCTV 영상 속 승용차와 동일한 차선에서는 운전자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도로 왼쪽에 설치돼 있는 데다 공사 현장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신호등을 저는 못 봤어요.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고 다녀요. 좀 가리고 있잖아요. 운전자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은 신호를 위반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대책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에 집중해서 신호수를 운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신호수 일단은 그 인근에서 그 사거리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 신호수를 배치를 해놨는데 같이 좀 봐주시는 겁니다. 무질서한 지하철 공사장 도로 위 반쪽짜리 교통신호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의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임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숨이 끊이질 않는다는 교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교대 3학년인 박유경 씨는 임용고시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상황이 조금 많이 어렵기는. 2023학년도 광주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은 6명. 광주교대에서만 매년 320여 명의 졸업생이 나오는데 광주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 5년을 모두 합해도 41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기존 채용 규모를 유지하던 전남조차 올해는 163명까지 선발 인원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수 3수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이 더 흐른다면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이 거의 다 모목과 교육이라 끝나가지고 그 과목별로의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실제로 지난 2017년 87%였던 광주교대 취업률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늘어 지난 2017년 0.5%였던 중독 탈락률은 지난해 2.3%에 달했습니다. 매년 좁아지는 임용문 앞에서 교대생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가 3만 9천 명을 넘겼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목표로 했던 인구수의 8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첫 개청으로 막을 올린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전남 상생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인구 증가세는 저조합니다. 부산과 전북, 울산과 제주의 혁신도시들이 계획 인구 100%를 달성했거나 근접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거주 공간과 교육, 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부족이 꼽힙니다. 여긴 너무 인구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한 반에 애들 수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좀 작은 학교 보낼 생각이에요. 이렇다 보니 가족 동반 1인 가구 이주율도 70%대에 머물며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과도하게 공급된 상가는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를 막고 지역 발전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이나 그런데 뭐 중소기업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장사하시는 분들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건 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홀로 사는 혁신도시로 인식되다 보니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말마다 수도권 등으로 떠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불 꺼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 수익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전남대의 기술지주회사가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대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세운 기술지주회사입니다. 사실상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이 회사 법인카드 내역에서 수상한 접대비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3,800여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건까지 합하면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금액만 적은 쪽지 형태를 영수증이라며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의 부분도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남대 국정감사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감사를 꼬박꼬박 받았지만 무려 7년 동안 유흥업소 문제는 단 한 차례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국고가 집행되는 국립대 소유 법인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교육위는 다른 대학 기술지주사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광주의 AI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AI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이 예고돼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설비가 갖춰지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NHN이 앞으로 10년간 2,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AI 데이터 센터를 임차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 현재 100여 개 인공지능 관련 유치 기업을 3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유치 기업이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컴퓨터 자원 및 실증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기업 유치에 더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까지 연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광주의 자동차, 백색가전 산업 기반과 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결합한다면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AI와 반도체를 함께 발전시켜 가자는 광주시의 고도의 전략이고 전국에서 이런 전략을 펴는 곳은 광주만 있다라는 점을 여수시가 안산근린공원 주차장 130면을 조성 완료하고 전면 개방했습니다. 여수 안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사 유실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해 주차장 1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주차장 56면을 우선 개방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전면 개방을 통해 공원과 주변 상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2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살기 좋은 여수, 시민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숙면을 위해 TV 소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동시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감기나 긴장성 두통 등 질병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안감과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